개최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재단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최호경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 이미섭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제244회 평택시의회 2024년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로컬푸드 매출액은 19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매출액인 10억 3,3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약 86%의 신장된 금액입니다. 로컬푸드 시민 이용 활성화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 직매장을 이용한 시민분들을 실제 고객 구매객 기준으로 총 10만 6,300명입니다. 이는 2022년 4만 7,700명보다 5만 8,600명이 증가하여 약 122%의 신장된 수치입니다. 매출과 시민 이용 등 로컬푸드 활성화의 주요 사유는 로컬푸드 판로 확대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5성 직매장 외에 로컬푸드 판로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안중 두레생협 로컬푸드 숍앤숍을 시작으로 현재 세교점, 지산점, 용주점에도 매주 로컬푸드 출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송탄 출장소의 로컬푸드 판매들을 4월부터 일정 기간 임시로 운영하였으며 재단 2호 직영 직매장인 배다리점을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직매장 출하 농가 및 관내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작부 체계를 조사하고 신규 판로 추가 확대에 따른 농가 조직화 및 상품 구색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생산자 역량 강화 교육 13회, 소비자 식생활 교육 15회, 찾아가는 로컬푸드 체험 3회 등 교육 체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로컬푸드 신뢰로 확보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PLS에 맞춰 생산 유통 단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는 2023년 기준 총 1,528건 진행하였고 합격 1,437건, 합격률 94.3%, 불합격 91건, 불합격률 5.7%입니다. 2023년 진행 사업 내용에 대한 2024년 보완점과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판매 활성화를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심지 신규 직매장 개설을 통해 관내 주요 거점 매장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주요 사업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시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생산 체계 마련을 위한 농가 조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 공급 기반 및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의 비전은 시민 먹을거리 권리 보장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평택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평택을 실현하기 위한 2024년 중점 추진 과제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출 증대, 지역 도농 균형 발전,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반 조성, 지역 먹거리 공공화 확충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2024년 업무 추진 계획을 전체 요약 사항과 각 사업별 세부 사항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업무 추진 계획 요약 보고입니다. 2024년에는 학교급식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망 중고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단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신규로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매장으로 고덕점을 3월, 이충점을 5월에 운영 개시하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인 배달의점도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매장에 회원제를 시행하여 매장
재방문 유도와 고객 관리를 통한 고객 확보, 매장 정보 제공, 로컬푸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를 정례 개설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주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판매입니다.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상공회의소 회원사에도 적극 홍보하여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특산물 기획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생산 농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수요 중심 농작물 재배를 유도하겠습니다. 순환 수집을 통한 출하 납품 품목의 품질 안정화를 도모하여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계절 농산물 기획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성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 검사 외에도 유통 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가 진행하여 PLS 기준 검사를 통한 출하 농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체험 교육 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체험 교육 사업을 각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로컬푸드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진행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로컬푸드 재단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 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업무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 좀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해서 로컬푸드 시민 이용 활성화가 신장률이 122%예요, 그렇죠? 네네. 많이 신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작년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2022년도에 보면 47,761명이 지금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오성이죠, 오성 쪽에.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청하고 송출을 포함해서 2023년이 73,555명. 그다음에 이제 배달이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3년이 32,814명인데 면밀히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은 그 외출을 많이 하게 되고 매장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가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증가가 분명히 플러스 요인도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하고 송출이 포함이 된 부분도 또 플러스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122%의 그 산술적인 신장 증가율을 가지고 증가가 많이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좀 앞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면밀히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을 빼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122%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시청하고 송출인데 이 시청은 몇 명 정도 방문한 거로 돼 있고 송출은 몇 명 정도로 방문한 거로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7,033명이고요. 예. 송탄 출청소는 1,137명입니다. 그럼 네, 거의 그걸 한- 제외하면 오성점이 65,240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송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판매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방문한 걸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저희가 판매한 거를 방문자를 가지고 따진 거죠.
방문해서 안 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하는 거는 포스를 딱 찍었을 때 지금 예, 금액이 판매한 걸 가지고 예, 따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지나간 사람들은 예. 통계가 안 그러면 되니까. 그 시청하고 송출이 각각이 그 전체 매출액이 얼마 정도였었습니까? 네, 몇- 시청 몇 매출액이 개월에 몇 개월에 7,700만 원이었고요. 7,700만 원 예, 몇 지금- 개월이죠? 4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네, 그 정도고 또 네. 그다음에 송출은 송탄 출장소는 1,124만 원이었고요. 예. 3개월 채 못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간 건 얼마 정도죠? 각각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따로 왜 보고 그러냐면 물론 저 로컬푸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업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 뭐 농산물을 많이 그 활로를 개척한다는 측면 또 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선택의 그 확장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분명히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게 됐든 재단이라는 데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송출과 시청에 대한 어떤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따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예, 생산자들한테 정리된 자료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월 6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인건비가. 인건비? 예, 예. 그냥 인건비뿐만 아니라 또 생산자들한테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 이제 그 수수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만 이제 수익으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수입 대비 아까 마냥 그 인건비라든가 기타 종합적인 운영비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저기 보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생산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그 2022년도가 몇 명이었고 2023년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22년도에는 300명이고요.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23년도에는 42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컬푸드 지금 5성점, 배달이점, 그다음에 시청, 송출 이런 데를 다 들어가는 게 총 한 300명, 400명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등록 농가는 420 400에서 430명이고요. 우리 전산에 우리가 그 생산 농가가 전산에 이제 판매되는 거는 273 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 대비 실제로 농민들의 혜택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가구 수가 혜택을 본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따져야 되지만 거기에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확장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생산자들을 수를 보면 전체 농민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게 앞으로 확대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거는 농민 몇 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재단을 이용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전체가 골고루 수익을 내게끔 해주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모집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자가 더 모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고득점이나 이충점에 매출이 많이 또 활성화되고 하면 생산자들이 또 더 모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 활로 개척 측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료를 통해서 면밀히 감사 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품목은 몇 개 정도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1,050개 정도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개의 품목들이 판매하는 비율을 놓고 보면 가장 그래도 비중 있게 두 자릿수 이상 뭐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든가 그러는 전체 대비 네.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품목이 지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그 과일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과일이 전체 대비? 보통 한 30%. 나머지는 그게 가공품하고 포함하면 30대 70, 70에는 이제 가공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축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 그 농민들이 활로개척 측면에서 나와서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은 과일을 갖다가 판매하는 생산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일이 또 예, 단가가 그러니까 좀 많지 셉니다. 않고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생산자 수분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수익을 계산한다면 좀 미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 수가 전체 농가 대비 적은 측면이 지금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또 들어가면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과일을 판매하는 소수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판매 수익들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좀 상당히. 왜냐하면 이 로컬푸드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는 기회의 장이 돼야 되고 그런 데서 수익을 골고루 다 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에 뭐 여러 가지 투자한 그런 비용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각자 판단을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진짜 좋은가 이 방안을 찾아야 돼요. 단순히 홍보만 해서 되고 판매만 해서 된다고 해서 저는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농가가 몇만 가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산자가 몇십 명만 계속 그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구조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로 간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로컬푸드에다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서 팔아서 남는 소득도 그 부분들이 또 얻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또 많은 일부의 그 소득을 조금 그 중에서도 좀 높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대부분들은 적게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거는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는 로컬푸드가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좀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억도 안 되는 매출액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 자체가 어떠냐면 다른 데들 일반 마트들은 쉽게 그냥 보통이 다 사잖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농업인들이 직접 갖다 내고 만약 재고가 나오면 가져가야 돼요. 폐기 처리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참가 농업인들이 일부밖에 될 수밖에 없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농업인도 참여가 늘어나고 또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로컬푸드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농업인들이 지금 아까 어쨌든 농업 경영에 등록하신 분들이 2만 명도 안 되는 농업의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200여 명이라는 참여가 적은 것 같지만 부부로 따지면 500명이 넘는 거거든요. 한 가족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지금 품목들이
전에는 바나나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바나나가 들어오고 딸기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은 상추가 나오고요.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 보면은 다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도 좋은 제품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품이 떨어지는 것면서도 먹는데 뭐 이상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꾸. 그러면서 농가 소득에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노컬푸드가 중간에서 해주는 것들이 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예산 아까 보지만 농업기술센터 1,300억 예산에 우리는 다 해야 30억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효과라고 보면 저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매장을 확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번에 농가 그 교육할 때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한 그 꽉 차가 16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번에 1월 달에.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참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품목을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드린 그 취지는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성과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측면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 뭐 아까 뭐 교육할 때 160명이 왔다고 그러면 생산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잖아요. 네.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방향성을 갖고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거고요. 그런 그래서 거고. 저희도 왜 그러냐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의 또 혈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는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주십사 해서 제가 조금은 좀 이런 질의를 제가 좀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골고루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정책적으로 발굴을 좀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렇다. 뭐 그거는 성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로컬푸드 여기 직원들이 계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내서 파악을 해서 그 방향성을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그 로컬푸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은하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청취는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로컬푸드재단 예산이 정확히 얼마죠? 현 예산이 32억 7,470만 원입니다. 32억. 이게 처음에 로컬푸드재단 그 설립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었든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억 몇억 정도.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뭐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유통 그죠? 유통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제 회원제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시행하시겠다라고 해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뭐 카드 발급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번호만 뭐 입력을 하거나 회원제 번호를 입력을 해서 나중에 뭐 DC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회원제 형태로 해서 이게 뭐 성공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이게 이건 뭐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것도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뭘 못했냐면 그 이제 경기도에서 한 250억을 들여서 농산물 세일을 20%씩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왜 참여를 못했냐면 회원제가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해서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능했던 게 농협들이 가능해갖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뭐 두레생협에 이런 데만 했고 저희는 20% 할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회원제를 꼭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포인트제를 하면 나름대로 어쨌든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비자는 그런 포인트제의 나름대로의 어쨌든 구매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확장을 위해서 좀 두 가지 방 생각하면 요거를 좀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직매장을 사실 이제 운영하는 게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탁 판매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 부작용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유통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일부는 전체를 매입을 해서 네. 일정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이익을 첨가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방법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제도를 한번 좀 도입해 보실 의향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로컬푸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지금 단순 같은 단순 위탁으로만은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농업인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농사 짓다가 와야 되고 막 이런 잘 것도 생각을 있어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그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다 매입 후에 일괄 판매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겠죠. 창고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보관상의 문제도 있을 수 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적절하게 매칭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의를 한번 드리고요. 예. 그리고 계속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이충직 매장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른 데보다 적절하게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로컬 푸드 판매도 많이 되고 일반 가공품이나 일반 일반 제품들도 판매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반 판매도 많이 되고 로컬푸드 판매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오로지 그냥 우리 생산품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평택에서 생산되는 일반 제품들 이런 것도 충분히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협약을 체결을 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생산자 또 일반 공장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협되게 우리 생산품, 우리 농산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그 로컬 푸드를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어떠한 다각도로의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제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샵인샵이 그 투자 대비 매출 효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매대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안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투자 대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샵앤샵을 하는데 안중농협인데 네. 상당히 농업인들은 민원이 많아요. 예. 민원. 그러니까 뭐냐면 주객이 이제 로컬푸드가 주가 아니라 이제 판매가 주다 보니까 뭐 농업인들 갖다 놓은 그건 것만 하나로마트잖아요. 예, 하나로마트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마트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 뭐 저희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농업인들은 가다 보면 이제 1,000대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어려움들이 이제 있죠. 생각이 관점의 차이이긴 예. 하겠죠. 그리고 또- 관점의 차이이긴 예. 하겠지만 그나마 그 하나로마트의 고객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인이 되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집어가는 건 왜 생각 안 하냐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은 이제 농협에 가지고 이윤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는 생산자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갈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친다고 뭐 치면 이게 단순 좀 영리 적정성이 필요할 것 단순 같아요. 영리 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재단이 충분히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영업을 하면서 적절한 투자를 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로컬푸드 이제 매장 신규라든가 기존 운영하는 그 운영 과정이라든가 운영의 묘가 아직은 우리 평택시가 완전한 자리를 잡았다고는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그 단계에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덕 직매장이 신규 운영 준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갖고요. 예. 저희가 이제 거기 그 한 42평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해서 계약을 하려고 예, 지금 예. 이제 그것도 그냥 이런 일반 계약 같으면은 그냥 건축 가서 하면 되지만 저희 또 감사도 맡아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한 3월 한 초에나 3월 중순경에 좀 매장을 좀 개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매장 그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할 때 네. 그 임대료라든가 그 평수 네. 저기 보유하고 있는 평수 같은 거가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그 애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점포 42평 정도면 점포 3개 정도인가요? 네, 3칸 3칸 계획하고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그때 임대료 때문에 왈가왈부를 했는데 네. 임대료 같은 거는 어떻게 저희 계약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도 얼마 정도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거기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가 대창 시세가 예. 한 평당 한 25만 원대 하더라고요. 최고 싼 저희가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근데 거기 스타벅스 그런 데 보니까 그 최하가 한 25만 원이더라고요. 그 제일 싸게 준 게. 근데 저희는 좀 얘기해서 한 42평 정도 해서 한 20만 원 초반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겪어서 이제 거기로 입점하기로 이제 정했잖아요. 네네. 정했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냐? 하필이면 왜 이렇게 비싼데 그곳을 정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매짐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지금 직매장 운영 과정에서 3가지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고덕점 입점하고 우리가 이제 2층 직매장이 우리 이제 4월 달이면 끝나니까 5월부터 우리 직영을 하시나요? 네네, 2층 저희가 지금 직매장?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한 가지는 또 로컬푸드 회원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좋은 굉장히 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이제 고덕 그 신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이면 입점을 할 수 있나요? 고덕점은? 저기요, 저기 여기 이충점이요. 아니 고덕. 고등은 신규. 3월 달이면 이제 3월 달. 그럼 지금 요새 시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한 다음 주쯤에 계약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대도 갖다 놓고 그걸 2월 달에 부지런히 서둘러서 근데 한 되게 3월 늦었네요. 왜 1월 달 정도 해서 오픈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해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계약하고 그러면 이게 또 감사를 맡아야 돼요. 계약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또 다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하고 싶은 마음 들 것 같았는데. 글쎄요. 이제 예. 빨리 뭐 기왕 시작한 거니까 네. 빨리 오픈해서 매출도 좀 올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장안동에 있는 2층 레포츠 공원 내에 네. 저는 여기를 굉장히 제가 애호하고 있는 그 네. 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쪽에 이게 많이 활성화될 때 굉장히 저희가 좋았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물건도 네. 없고 공산품 뭐 팔다가 이제 안 팔고 다 빼니까 이제 매대도 텅텅 비고 물건을 다 시들어서 신선도는 유지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직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도 이유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물건이 구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 로컬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꼭 우리 농산물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 구색이 없어요. 구색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공산품도 좀 갖다 놓으셔야 겸사겸사해서 이제 물건 하나 딱 사러 갔다 로컬로 갔다가 또 다른 뭐 시장을 가든지 다른 뭐 유통을 가든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허비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법으로 제한된 그 공산품 유지가 몇 %까지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농협은 한 20%까지 이제 허용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규정 자체가 또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신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뭐냐면 로컬푸드 매장들을 딴 데로 선진기가나 해보면 예. 대부분 이제 즉석 코너 형태로 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 앞으로 두부 즉석 코너나 아니면 또 이제 2층에는 이제 저희가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유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를 좀 보완하려고 좀 하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술 종류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평택 맥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공산품이라고 예. 그래서 꼭 타지역 거 아니잖아요. 오뚜기 라면이라든가 메일 유업이라든가 유제품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좀, 현재 두르고 있고요. 그런 네. 것 정도는 진열을 해도 괜찮잖아요. 예, 그런 건 두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예. 꼭 다른 공산품이라 타지역 거 아닌 거 우리 지역 네. 공산품은 갖다 진열을 해도 될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송탄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이 원래 매출 신고는 뭐 19억이라고 1년 매출 19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를 해보니까 19억이 아니라 공산품권을 갖다 이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 60억 정도 네. 좀 매출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했으면 재단에서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런 식의 그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그 시의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도 해보셨고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저희가 로컬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로컬이라면 사람들이 가격 경쟁에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요. 보통 이제 만약에 저기 홈플러스 가서 가격을 보니까 이거는 100원인데 로컬 와 보니까 이게 110원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홈플러스에 있는 거는 평택산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유통을 태워가지고 오는 값싼 지방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평택에 있는 우리 로컬에 오는 거하고 시장에 깔리는 걸 따져보면 저희께 조금 싸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농가들도 내는 걸 보면 저희가 어쨌든 소득 보장도 한 20% 정도 이상 해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물건을 사는 로컬이라면 소비자와 저기 그 생산자의 그 유통 마진을 없애서 소비자한테는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생산자한테는 이득금을 더 주는 게 우리가 로컬이라고 그렇게 그동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도 무조건 그 가격에서 우리 유기농이다 뭐 우리 뭐다 이렇게 좀 비싸면 그런 것도 이제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선도라든가 위생, 가격 경쟁 이거 지금 들어갔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물건의 다양성. 네. 그렇게 하고 농산물도 농가가 한정이 돼 있어서 살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그게 가면 그거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순환제를 해서 그 물건들이 다양하게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저도 2층 로컬 이제 가까워서 자주 가보면 계속 그 자리에 그 물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죠. 지속적인 그 물건을 거기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농가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때 보면 뭐 조금 보따리 뭐 마냥 조금 갖다 놨다가 이제 그거 팔고 없으면 이제 없어. 그러면 점점 그 매장에 자리가 벼 가게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려면 다양성이 있는 농산물이 좀 비치되어 있어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래서 가격, 신선도, 위생, 물건의 다양성 뭐 이게 거기에 일종의 공산품 이게 구비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앞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연구에 한번 우리 그 세종시에 거기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로컬 하루에 뭐 매출이 6천만 원 뭐 이렇게 많게는 뭐 구정 때나 이렇게 명절 때는 뭐 1, 2억씩도 하루에 판매를 한다는데 진짜 불티나도록 그게 팔리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와서 부러워했잖아요. 네. 부러워했고 물론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밀집 지역에다가 그 시청이라든가 관청 같은 거를 다 끼고 있으니까 진짜 슈퍼마켓 동네 그 유통에 그 세일할 때 슈퍼마켓 운영할 때 마냥 손님들이 고객들이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움을 사고 우리 평택시의 로컬도 이렇게 좀 재단을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로컬부도 재단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큰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 건 만큼 이제 이렇게
그 충족하지 못하는 그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저는 로컬이 진짜 잘 운영이 돼가지고 꼭 성공적인 그 로컬 푸드 재단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여기 문제점 해결 방안 봤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회원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좋은 굉장히 저 제도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하나로마트에 가면 그 저기 농협 카드로 저희가 쓰게 되면 포인트를 주는데 저는 그걸 쓰기 위해서 또 하나로마트를 매일 예. 찾게 되는 거예요. 유통 저런 홈플러스나 이마트의 그 어떤 그 포인트보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인트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할 때 로컬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그 포인트제를 같이 병행해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거의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전산 시스템도 그렇고 예, 불가능할 틀리나요? 것 같아요. 어. 서로 이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별거 아닌데 가정주부들은 뭐 옛 속담에 아줌마 아줌마 떡이 좋아도 싸야 산다고 네. 이게 포인트 다만 1,000원이나 뭐 몇백 원이라도 주니까 그것 네. 때문에 막 저희들이 또 가게 되고 이제 이렇더라고. 그래서 네. 이런 포인트 제도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충점의 특화 코너 해가지고 두부 코너, 반찬 코너를 신규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시식 코너 같은 것도 운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아까 그 저희 농업인 단체 중에 법인을 만든 데가 있어서 예.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즉석 코너에 좀 입점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찬 코너하고 좀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 뭐 농협 같은 경우도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네. 어떤 때는 좋은 두부가 있으면 거기서 금방 지져서 이렇게 하나씩 콕 찍어 먹을 수 있는 네. 시식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가끔씩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두부 맛있다. 한 번 사가고 두 번 사가고 세 번 사가고 이러거든요. 네. 이런 것도 뭐 두부나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네. 다른 그 품목도 가공식품 어차피 우리 그 농협기술센터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품목도 거기서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매출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거는 2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조금 뜸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로컬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기존 직매장 그 운영 시스템에서 제가 그 살펴볼게요. 그 오성점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운영 예산을 매출액을 보니까 31억 9,6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고 이용 계획 수가 18,680명, 뭐 참여 농가가 257개, 품목이 1,354개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시청하고 송탄 출장소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시청에 이제 참여 매출은 우리가 지금 시청에 몇 개월이야? 한 6개월 정도 안 했네요. 했는데 이게 7,700만 원 뿐인데 이게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3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이제 예. 화장실 이런 문제가 있어 2명 운영하다가요. 예. 나중에 1명으로 줄여갖고 했고요. 음. 시청에 해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원이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이면 막 한 4일 막 그렇게 돼요. 이게 단점이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액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그 위치 자체가 아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하여튼, 있었어요. 네, 우리 네. 여기 출장소는 네. 조기에 치운 거 참 잘하셨어요. 예.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게 초라하게 저게 뭐냐. 네. 저기 냉장 시설도 별로 없고 신선도 네. 유지 안 하면서 어떤 데 시들시들한 게 그냥 가 있고 이럴 때 네. 보기가 좀 나쁘다라는 네.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한 달 반인가 그렇게 하고 치우셨잖아요. 네. 치우셨고 출장소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본청은 시청은, 네.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려면 물건의 다양성도 없고 신선도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냐 했더니 오성점에서 아침에 갔다가 다시 오고 남으면 또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다고 하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네. 조금 초라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게 막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치웠고 그 배달의점도 이게 이제
6월 달에 우리들이 우려 반 무슨 반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배달의점도 지난 6월 19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오픈을 해봤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매출이 좀 있네요. 네. 매출이 있었네요. 5억 5,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고 그 대대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뭐 내국인까지 하면 이제 63만 정도가 인구가 된다고 하니 이 인구 우리 그 대도시답게 로컬푸드 하나 제대로 된 매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로컬푸드 재단에 투자한 만큼의 그 어떤 그 매출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농민 몇 명 살려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생각은 안 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매출은 있어야 직원들 월급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서 성공적인 로컬푸드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종환 센터장님 한번 그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예, 제가 이제 1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로컬푸드 이 시스템은 예,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농업인들한테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이번에도 이제 농업인 그 새해 영농 교육에도 저희가 전체 평택시 전체를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또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는 소득 보장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우선적으로. 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까도 보셨지만 1,500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예. 안전한 농산물들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만큼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농업인들한테도 그리고 시민분들한테도 두 마리를 토끼를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중심에 놓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윤을 따진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로마트 형태로 바꾸면 그렇죠. 이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결국에 가서는 손해 누가 보냐? 저 결국은 농업인들한테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공공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시청의 매장을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우리 곡물, 쌀, 보리, 뭐 현미, 찹쌀 이렇게 세트 네. 해가지고 4만 원인가 4만 얼마인가 그 세트가 굉장히 내실이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런 세트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네. 선물 이렇게 누구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달성군이나 이런데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서 농산물 준대 그렇게 딱 담아서 주는데 뭐 다른 거 뭐 주는 거보다 그런 선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니까 거기다 달성군 뭐 로컬푸드 해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서 주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런 체계로 해서 평택시에 그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그 선물을 그런 선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제천 그리고 재매할 때도 제천에서도 그런 거 줬거든요. 네. 제천에 있는 그 곡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로 좀 받아오고 이제 이랬었는데 우리도 그 자매를 맺는 타 지자체한테 그 로컬푸드 생산품 우리가 꼭 뭐 지금은 뭐 술도 주고 뭐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농산물 뭐 우리 좋잖아요. 고춧가리 뭐 꽃맞이 이런 것도 좋으니까 그런 거를 제작을 해서 추석 선물, 명절 선물도 좋고 타 지자체에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럴 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전하는 우리 로컬푸드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하명 의원입니다. 지금 그 올해는 학교급식 쪽으로다가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우리 학교급식. 저기 최우경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아 최홍현 팀장님.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이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많아요. 허가 과정이 여기가 이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엔 또 준비들이 또 꽤 있어야 되고 또 교육청하고도 또 협의가 되고 해서 그런 과정들 속에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이제 3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도저히 지금 안 되고요. 한 4월부터는 좀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금 학교 측에서도 수의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재 요즘에 수의계약 학교 측에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수의계약 입찰로 데 있고 입찰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저가 입찰로 하면은 학교급식하고 학교급식 납품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어려운 거고 수의 계약으로 가면은 가능한 건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어서 수의 계약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의 계약.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은 야채가 우선이잖아요. 야채가. 네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납품을 하게 되려면은 전처리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네네. 전처리 과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파다 그러면 대파를 뭐 어떤 식으로다가 조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대파를 전부 카트 쳐서 네. 밀봉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 거 몇 킬로 뭐 양이 있으니까 뭐 요즘엔 다 그렇게 감자도 탈피해서 세척해서 탈피해서 네네. 그렇게 갖다 납품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갖추기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 어디나 위탁을 하더라고요. 전처리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위탁한 거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방식 그렇게 좀 계획을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도 괜찮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아산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쭉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제 통합지원센터라 해서 한 60억에 70억 정도 줘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처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초보 단계지만 앞으로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뭐 준비해. 많은 의원님들이 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네. 또뭐 센터장님이 각오가 뭐 잘 되셨고 해서 올해 좀 잘 운영을 해 보셔가지고 네. 올해 또 뭐 고덕 신규 매장도 확장이 되고 하니까 잘 해서 우리 농민도 좀 도와주고 예, 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네,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직매장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15페이지 보시면은 뭐 이게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20페이지 하고요.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북부 쪽 지금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도가 지금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낮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저희 매장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5성에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세무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모른 거고요.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제 송탄에 있는 2층 매장 있죠. 그쪽을 이용하는 건 이제 송탄농협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저희 매장을 참여하는 분들이 적은 거지.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큰 게 송탄 2층점에 있어서 거기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인수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통계로 보면 많이 잡힐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또 이제 이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가 이제 제가 저기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하우스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거기 이제 어쨌든 미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고도 제한에 걸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쪽의 참여가 어쨌든 이제 자꾸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마다 그 생산 출하하는 그 품목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겹치는 것도 있고요, 또 겹치는 따로 것도 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단순 뭐 거리 때문에 그런 뭐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거리가 왜냐면 이제 농업인 분들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품값이 나와야 되는데 잔뜩 와서 하면 그만큼 또 먼 데들은 아무래도 그 수익성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참여가 적고요. 그래서 보통 북부 쪽은 지금 이제 2층 매장 쪽에 거의 다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건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서도 그 법인 고객 직원 거래처 대상 선물 상품 다양화 요구 건으로 지금 멘션을 주셨는데요.
2, 3만 원대 저가 상품 구색 및 다양함의 고급 선물 상품 발굴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 전에부터도 계속 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우리 농산물에서도 당연히 고급화를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약간 그 한정판 같은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좀 뭐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좀 고급화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발굴 쪽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인 저기 진행은 안 하시는 이제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저희 뭐 공공기관들도 있고 이제 시도 있고 그래서 가장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는 좀 한 2, 3만 원대 저가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단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개수라도 좀 줄여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급화는 보통 이제 저희가 농산물은 이제 좀 요새 가격 자체가 좋아져 갖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6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지금 배도 그렇고 그래서 슈퍼니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아주 고급은 거의 보면 이제 고기 종류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명절 때를 맞춰서 어제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뭐 2, 3만 원대 저가 상품도 나와 있지만 훨씬 더 저렴한 그 1, 2만 원대 나 아니면은 진짜 9,900원 같은 초저가 이 금액도 지금 신장률이 어마하게 늘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가장 많은 그런 백화점에서조차도 이런 금액대가 신장률이 30% 이상씩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분들의 이제 그 지출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좀 맞춤형 타겟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가격대로의 그 품목을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여기는 2, 3만 원대로 좀 나와는 있는데 훨씬 더 적은 금액의 그런 구성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 뭐 저도 이제 매일 매장 가서 이제 쭉 확인해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농산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상품화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싼 게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저기 상품화 시켜 하니까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또 레드향 같은 경우 조금 싸게 해서 한 2만 원 정도인데 그걸 뭐 만 원대로 낮춘다라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요. 어쨌든 좀 봐서 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좀 더 낮추되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박리담회식의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그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9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품목이 그 뉴스에 나왔던 게 김이었었는데 10개 세트를 구매를 하면은 이제 뭐 한 개 세트를 이제 플러스 원으로 뭐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 백화점에서 마케팅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 일단 저렴하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금전적인 여유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도 이제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하실 수 있으면은 뭐 반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 뭐 로컬푸드 관련돼서는 거의 의원님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직매장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뭐 거점을 정확하게 많은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공급자를 다양하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 거점 마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게 마련이 돼야지만 비로소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어떻게 됐든 농업인들 참여 농업 공급자들을 좀 많이 양성시켜서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좀 센터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거대로 좀 잘 추진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요 성과를 보면은 조금 오류가 제가 봤을 땐 좀 오류일 수도 있고 신장률을 이제 쫙 기재를 했는데 이제 이 직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이 말고 시청하고 송탄 출장소에 잡혀 있는 거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굳이 여기에다가 해서 신장률에 저희 가산시켜가지고 이거를 뭐 신장률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직거래장터나 온라인 특별 판매, 명절 선물 세트, 그 직매장, 다른 뭐 오성 매장, 직매장이나 이런 직매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됐든 이 전년 대비 증대가 됐고 신장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성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더더욱 이제 이 매장을 많은 분들이 오시기 편한 곳에다가 매장을 좀 거점을 마련하면 더 증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 주요 업무 계획이 뭐 이 로컬 푸드 매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학교 급식 손하면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학교 급식 이런 신규 사업도 있고 이것도 좀 잘 정착이 할 수 있게 잘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업무 계획 여기에 좀 나열해 주신 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은 2024년도에서 뭐 한 약 32억 7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많으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편성을 하셨으니까 업무 계획을 좀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기 농업기술센터 아니 저 로컬푸드 재단이 비전도 여기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센터장님이 시민 먹을 권리 보장과 도농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평택 요게 인정 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 추가 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 재단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 출장소 건설 도식과 건축 녹지과,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식과 건축 녹지과, 상하수도 사업소 푸른 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